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거나 아침에 몸이 뻐근하고 피곤함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체력뿐 아니라 면역력, 소화기능, 심지어 기억력까지 떨어지면서 건강관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충제를 챙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몸도 마음도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식단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은 점점 더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됩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뼈 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단순히 노년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기부터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은 체내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뼈 손실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유제품인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는 가장 흔하고 효율적인 칼슘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제품만이 칼슘의 출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같은 녹황색 채소도 풍부한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유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칼슘 외에도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어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뼈 건강에서 비타민 D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달걀 노른자 또한 비타민 D 섭취에 유용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D는 식품으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야외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대의 햇빛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지방 우유에 브로콜리를 곁들인 식사를 하거나 연어와 녹황색 채소를 함께 조리한 요리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식단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골다공증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뇌 건강을 위한 오메가3가 포함된 식단.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대인의 뇌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자극에 시달리며 뇌세포와 신경의 손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매와 같은 뇌질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단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메가3가 뇌 건강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신경 전달과 뇌 기능을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오메가3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정어리,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이들 생선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방산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2, 3회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생선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품에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성 공급원으로는 호두와 아마씨, 치아씨드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가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브레인푸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두에는 DHA와 EPA의 전구체 역할을 하는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를 간편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들기름이나 아마씨 오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을 나물 요리에 곁들이거나 밥에 살짝 뿌려 먹는다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의할 점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 너무 많은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오메가3의 유익한 성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살짝 찌거나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오메가3 섭취는 단순히 뇌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가 포함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을 높이는 항산화 식단.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단순한 감기부터 심각한 감염병까지 쉽게 노출되며 질병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식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기억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매일 간식으로 한 줌의 블루베리를 섭취하거나 요구르트에 곁들여 먹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토마토 역시 강력한 항산화 식품 중 하나로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리코펜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며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살짝 볶아 샐러드에 넣거나 스튜에 추가하면 훌륭한 면역력 강화 식단이 완성됩니다. 채소 중에서는 당근과 시금치가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꼽힙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C와 E가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당근과 시금치를 함께 넣어 수프를 만들거나 살짝 데쳐 반찬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차도 빼놓을 수 없는 항산화 음료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두 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더 강하며 감염병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녹차를 더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꿀이나 레몬을 약간 첨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는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면역력 보충제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를 포함하고 있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면 항산화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화 기능을 돕는 발효식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가 잦아지며 복부 팽만감과 변비 같은 증상도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려면 발효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며 면역력까지 함께 강화해줍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친숙한 발효식품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며 소화를 돕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김치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김치는 매 끼니 반찬으로 간단히 곁들일 수 있는 음식이지만 볶음밥이나 찌개에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된장과 청국장도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된장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특히 항산화 성분이 많아 장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청국장은 된장보다 유익균 함량이 더 높아 장내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합니다. 아침 식사로 청국장찌개를 먹거나
간단히 쌈 채소와 함께 청국장을 곁들이면 훌륭한 소화보조 식단이 완성됩니다. 요거트는 서양식 발효식품으로 장내 유익균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 과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욱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과식초도 장 건강과 소화에 탁월한 도움을 주는 발효식품입니다. 사과식초는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에 사과식초를 한 스푼 섞어 마시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위산과다로 속쓰림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를 피하거나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발효식품은 소화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균형을 통해 면역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식단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